예, 유성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세월호 문제 가지고 우리 해수부가 이러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 태도,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으로 좀 안타깝다. 아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왜 세월호 참사가 터졌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그 해수부가 이러는 어떤 그런 방식, 태도, 내용들이 보면은 아주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작년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그때도 뭐 같이 주의 깊게 들으셨겠고, 장관에 혹시 취임하셔가지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한번 쭉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이전에 받고 아직은 그 후에는 장관 취임 이후에는 다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예. 예. 그 5월 19일 날 그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개방형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개혁을 해내겠다라고 5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 그 담화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 그 4개의 어떤 개방형 자리에 공무원 채용이 있었어요. 모두가 외부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전부 내부 공무원을 그냥 개방형 그 자리에다 채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장관님께서 3월 16일 날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월 23일 날 감사관 자리에 공모를 해서 외부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5자리 어디에도 외부 공무원을 채용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이 이제 전체 공직사회를 겨냥해서 의식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히 해수부를 겨냥해서 아마 아까 그 개방형을 확대하겠다, 민간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한 부분은 그 해수부를 겨냥한 부분인데, 세월호 참사의 가장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외부 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부에서만 채용하고 가는 것은, 해수부는 대통령 말도 안 듣습니까?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뭐 말씀하시는 저 취지는 뭐 아주 잘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방형 직위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그 선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발해서 추천을 하고, 그 우리 부는, 해양수산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네 사람의 그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의 인사가 임용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로 그 책임을 밀어버리면 안 되죠. 설령 인사혁신처에서 내부 공무원을 결과적으로 이제 낙점을 했다 하더라도 장관께서 그걸 거부를 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정하게 심사해서 적임자를 추천한 것까지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 분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임용을 한 것이고, 아니, 더구나 그러니까 임용을 제가 거부를- 장관 취임한 이후에는 한 사람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신 감사관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참 청와대 대통령도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께서 5월 19일 날 이렇게 대국민 담화문에다가 외부 개방형 민간 채용을 확대하겠다, 뜯어 고쳐서라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청와대 비서관들은 못 오는 사람들이고, 또 이 담화문을 읽었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담화문을 읽었던 것인지, 또 밑에서 일하는 해수부든 인사혁신처든 도대체 뭐 대통령 말을 무슨 지나가는 뭐 누가 흥얼거리는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개방형 직위에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은 민간인들이 임용되는 쪽으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지금 그 인사회에서 그때그때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도 모두 그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날 담화문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도대체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또 그런 잘못돼서 보내오는 부분을 장관께서 이것을 대연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건 국무회의에서라도 대통령께라도 진언을 하셔야죠, 이 문제를. 다른 부처라면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져가지고 막중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부처를 추스려 나가야 할 해수부에서조차 저는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장관, 우리 해수부도 굉장히 잘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을 완전히 우스갯거리 만드는 일 아니에요. 또 우스개가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의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그 인사 추천 절차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의 경우에도 그 추천 그 순위가 상당히 앞서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따라서 하였기 때문에 뭐 절차상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만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제도가 민간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그 현재의 공무원사에 들어와서 새로운 그 수요를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도 괴를 같이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가 장관을 위해서 이러는 조직입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위해서 이러는 조직입니까? 사무처는 일단 특별조사위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께서, 해수부 장관께서 이 사무처 조직을 쥐고 지금 칼자루를 쥐어야 할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칼자루를 쥐고 해수부는 칼날을 쥐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데, 거꾸로 매를 맞아야 할 지금 해수부가 칼자루를 쥐고 특조위보다 칼날을 잡고 있으라라는 이런 정말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예, 뭐 비유가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을 그 만들고 또 시행령에 대해서 책임지고 만드는 그 부서는 어디까지나 주관 부서인 우리 해수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그것은 칼 장관님께서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같습니다.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특별법의 취지, 또 특별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무시하는 지금 발상에서 나온 답변이십니다. 특별법을 왜 만들었냐? 4.16 세월호 참사는 민간 부분에만 책임이 있지 않다. 제도의 잘못에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부패, 비리에 있다. 구조 실패에 있었다. 대응의 적정성을 잃어버리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고 취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자라는 것이 특별법을 만든 동기였고 특별조사위를 발족시키는 동기예요.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자. 정부가 정부를 조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다가 조사 기능을 주어서 한번 성역 없이 제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이 그 특별법과 특별위원회를 만든 그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특위라든지 유가족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은 이미 받아들였고 또 앞으로 또 미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시행령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마련할 수 있는 주체는 해수부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 번 4월 7일 날 긴급 현안보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어떤 성격의 위원회입니까? 뭐 일단 법 규정에 따르자면은 그 4.16 그 세월호 사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까? 독립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아니에요. 국회 소속 위원회도 아닙니다. 법원 소속 위원회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헌법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독립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데가. 그러면은 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대통령령은 해수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관, 형식적인 소관이 해수부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해수부는 그냥 그 전달하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추진해주는 그런 역할만 단순히 맡아야지 내용의 한 발짝도 해수부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실제 규정에도 있어요. 실제 우리 특별법 21조 보면은 특조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서 파견을 요청하면은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파견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공무원들을 파견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어떤 논리에 그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또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공무원 숫자가 정해져야 그 파견할 수 있는데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특조위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이 다 지금 잘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그 특조위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파견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다시 한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듭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여성협회를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여기서 장관님께 주장하는 것은 특별법보다도 무엇을 더 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자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특별법 취지와 특별법 규정에만 정확하게 맞추어서 시행령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도 제가 과한 요구가 없어요. 지금 해수부든 아니면은 중앙부처 다른 부처든 그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1급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님한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그것만 대답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이 돼야지 그 안에 공무원 숫자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21조 아니, 근거가 특별법 21조. 아니 그거는 저 뒤에 문제이고 이 시행령이 마련이 돼야 파견되는 공무원 숫자와 어느 범위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정해지는 것이지 이게 선우가 바뀐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특별법 21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간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나온 대로 민간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취지대로 예외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어떤 파견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파견을 하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50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이 공무원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파견시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
2월 17일인가 그 특조위에서 먼저 그 제출한 그 아니 그러니까 시한을 보면은 자꾸 이제 그 거기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저는 그것도 특조위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어쨌든 그 부분에 12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 파견을 한 50명 정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이 시행령이 완비가 돼야 이게 나중에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그 일정한 부분의 그 공무원이 유지가 돼야 그 해당 그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거기에 만일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해서 이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게 자, 좀 정리 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저 대통령 담화문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야 된다 앞으로. 또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해양산업 발전, 수산업 발전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맡겨드리고 장관님은 잠시라도 이제는 세월호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해양산업 발전, 수산 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자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어거지를 부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전향적인 판단을 하시고요. 또 빨리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속히 타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